네,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우리 집 주치 시간만 되면은 네. 제가 참 퀴즈를 풀게 되는데요. 퀴즈쇼 나가도 되겠죠? 네. 혹시 예. 짝사랑 아닌가요? 짝사랑이요? 네. 왜 이렇게 감수성 풍부한 척하세요? 왠지 이 누구나 한 번쯤은 네. 겪어보는 고통이잖아요. 예. 방송이라고 좀 가식 떠시네요. 네, 듣겠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시잖아요. 예. 하지만 정답은 네.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이 정답은 허리 통증인데요.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을 방치하다가는 이 중증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고도일병원의 권원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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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도 가을 타시나요? 예, 뭐 허리 얘기를 해보죠. 예. 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네.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허리 디스크 어떤 병인지부터 좀 파헤쳐보죠. 예. 우리 몸은 목은 총 7개, 등은 12개, 그리고 허리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보여드릴 모형이 이제 허리뼈 모양이고요.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 등 쪽으로 디스크 뒤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예.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 이 찹쌀떡과 같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허리뼈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나 또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까지 생기게 되는 디스크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예. 이 잘못된 자세나 심한 충격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도 하는데 또 그 밖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디스크의 퇴행, 즉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 겉부분이 약간 이렇게 마모가 되고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구조인 수핵, 이것이 뒤로 탈출해서 생기는 것이 주로 장년층에 생기는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대개 그 젊은 층, 20대에서 40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과격한 운동이나 또는 그 교통사고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오히려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뭐 젊은 층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에 걸렸는지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벽 같은 걸 짚으시고요. 양 발을 발끝으로 한번 서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5초 이상 유지가 하는 것이 힘들거나 네네. 또는 허리 형체 통증이 심하게 온다거나 이러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벽을 짚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로 서봐서 마찬가지 증상 5초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허리 형체의 통증이 심하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방바닥에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자기 다리 길이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디스크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디스크를 보호하려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까치발로 검사해 보시고 또 다리 길이도 비교해 네. 보실 텐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그 디스크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똑바로 방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 이건 본인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됩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쭉 위로 들어보시고요. 한 70도 정도 됐을 때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다리가 당기면 디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다리가 한 30도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중증 디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반드시 가까운 척수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했더니 몇 개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허리 디스크의 그 징후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디스크는 초기 증상일 경우에는 그냥 허리가 아픈 정도, 좀 뻐근하고 아침에 좀 불편한 정도지만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대개 허리의 통증이 대부분이지만 디스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엉치 부위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됩니다. 디스크가 더 진행을 해서 뒤에 있는 그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허리, 엉치, 종아리, 허벅지, 어떤 때는 발끝까지 저릿하고 뻐근하고 어떤 때 힘이 예. 없고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들 많이 하세요.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믿었던 파열된
오래된 디스크, 아주 심한 디스크의 경우에도 실제 임상에서는 50% 이상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 신경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신경 성형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이 신경 성형술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건가요? 예. 예. 신경 성형술은 지금 이렇게 완전 무균 상태의 그 수술방에서 꼬리뼈 쪽에서 마취, 국소 마취만 살짝 합니다. 그리고 바늘을 진입하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특수 카세터를 문제가 있는 그 디스크까지 이렇게 접근을 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네.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신경 주변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바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지를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있으면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받고 나서는 한 며칠 지나면서부터 제가 받기 전에 느끼던 통증, 그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는 세수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조금 구부려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단 세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앉아 있는 시간도 옛날보다 길어졌고. 네, 다행히 상태가 바로 호전되셨네요. 예, 이 신경성형술은 장점이 많은 시술법입니다. 일단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요. 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바로 그냥 퇴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주 좋아진 분들이 한 63%, 호전된 분이 31% 이상, 토탈 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인 방법이니까 참 장점도 많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그렇다면 이 신경 성형술, 허리 디스크 말고 좀 다른 질환에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신경성형술은 대부분의 다른 허리 질환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가 또는 한번 수술을 했던 분들, 일단 칼을 한번 대게 되면은 정상 구조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재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에게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지만 환자분이 비수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적용될 수가 있고요.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심장질환 등으로 마취 자체가 불가능할 때 이런 분들에게서 고령일 때 이런 분들에게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경 성형술을 받고 나서 환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칼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디스크는 100%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 재발합니다. 네. 이 집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으로는 일단 유산소 운동은 하시면서 이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복직근과 척추 기립근, 등 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네. 오늘은 그 등 쪽 그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설명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똑바로 누워서 상체와 엉덩이를 한 반 정도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내렸다가 5초간 유지 후 내리고, 다음은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상체와 엉덩이를 끝까지 5초간 유지, 다시 내려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깍지 끼고 머리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5초간 유지, 내려주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각각의 동작 사이에는 한 10초 정도 쉬는 시간을 주시고 그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했다가 3회에서 5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인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기는 게요. 이 디스크 환자들 그런 증상이 조금 작아진다는 사항 나타났다, 이런 분들도 저런 근력 강화 운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예. 척추 심하든 심하지 않든 기립근 운동은 아주 중요한 운동이고요. 예. 유산소 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유산소 운동과 척추 기립근 강화, 또 복근 강화를 같이 했을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디스크 재발률을 5배 이상 줄일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요통 환자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허리 통증은 이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리도 또 관리하기 나름이네요. 네, 허리 건강에 좋은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현대화 사회,
앞으로 점점점 의자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의자에 앉는 법, 그리고 주무실 때의 자세, 그리고 세수할 때 자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먼저 의자에 앉는 자세입니다. 이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요. 이 허리를 약간 이렇게 원래 S자가 이제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S자를 잘 유지하도록 등 쪽에, 허리 쪽에 쿠션을 받친다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이 나야 또 네, 행동이 저도요. 옮깁니다. 또 네.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이렇게 S자로 좀 척추를 세워봤는데 네. 몸매도 S라인이 좋지만 척추도 S라인이 좋은 거군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잘 때 자세인데요. 잠잘 때 허리에 좋은 자세가 뭐 따로 있나요? 예, 그 척추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주 네. 심하신 분들은 그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들어 올리고 그 밑에 베개를 받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네네. 옆으로 돌아 누워도 괜찮으니까요. 그 평소에 적절한 운동과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세수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실제로 임상에서 이 젊은 분들이 아주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에 오시는 네. 그리고 결국 아주 심한 디스크를 파열 디스크를 진단받는 대표적인 예. 그 원인들이 앞으로 세수하다가 디스크가 터지고 재채기 하다가 터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채기 하다가도요. 예. 우리 몸은 막 2층에서 뛰어내려도 잘 이렇게 그 뼈와 뼈의 완충 역할을 잘 해주는데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수를 하실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하시고 샤워하실 때도 욕조로 몸을 기울이지 마시고 서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바꿔야 할 자세들이 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리 디스크와 또 그 예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입니다. 고도일 병원의 권원일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스트레스와 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